번째 숙제가 10월 28일 금요일까지인데 숙제를 받아보니까 우리가 서로 힘든 일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그 대면 수업 이후에 이 비대면 수업 때 이제 PDF로 파일을 받아가지고 채점을 하기 시작했는데 전자 파일을 이렇게 주고받는 과정에서 약간은 조금 더 효율적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비대면으로 파일을 주고받는 게 아니라 그냥 인쇄된 본을 갖고 제출을 받거나 채점을 하는 게 이 행정적인 과정에서 조금 더 간편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채점 과정을 그 본질적으로 채점에 집중할 수 있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좀 정책을 바꿨는데 양해를 부탁드리고 강의 중간에 정책을 바꿔서 죄송하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숙제부터 어떤 식으로 정책을 바꿀 거냐면은 일단 지금은 이 숙제는 6시까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수업 시간까지의 숙제였으면 그냥 강의실에서 내시면 되시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수업 시간이 아닌 그 데드라인이니까 여기 5층 대학원생 그 연구실 앞에 별도의 과제 제출함을 만들어 두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론 문제 푸신 거는 종이에 그냥 쓰셔서 내도 되고요. 전자 파일로 작성했으면은 인쇄해서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약간 코딩 문제에서 조금 협조가 필요한데 이 아이파이썬 파일 노트북 자체는 업로드는 그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인쇄본을 같이 과제 제출함에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한 파일은 잘 돌아가는 구동이 좀 필요하는데 이 채점하는 과정에서 저희 과의 모든 사람들이 다 태블릿 PC를 갖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채점을 위해서 하는데 그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지 않아서 만약에 저희가 인쇄본이 있다면은 그 조교님께서 언제 어디서든 채점을 좀 하시기 용이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컨대 원래 스노보드에 그냥 파일만 제출하는 시스템에서 그냥 오프라인으로 인쇄해서 내는 거를 좀 같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어떤가요? 조금 더 불편한가요? 아마 아니 금요일 날 학교로 가야 되는구나. 네. 이번에는 시험 기간이라 가지고 어쩔 수 없이 금요일로 한 건데 다음 세 번째, 네 번째 숙제는 다시 수업 시간까지 내는 걸 월요일이나 수요일에 받는 걸로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오실 때 내실 수 있도록.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다시 돌아가서 여기 ISL의 책에 랩 4.7로 가겠습니다. 이 데이터가 어떻게 생긴 데이터인지는 잠깐 얘기했죠. 주식을 그대로 S&P 500 지수를 로 데이터 그대로 한 것이 아니라 S&P 500 지수를 데일리로 끊어가지고 전날 대비 몇 퍼센트가 오르고 내렸냐를 매일매일 5년 동안 2001년부터 2005년까지 1250개의 팁으로 추적한 데이터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노트북 갖고 왔나요? 노트북 갖고 오셨으면은 노트북으로 따라오시면서 봐도 되고 아니면은 패드가 있으신 분들은 그냥 패드에는 교재를 띄워놓고 이 교재를 같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어려운 코드가 아니라 가지고 뭐 따로 명시적으로 노트북을 가져오라고 하진 않았어요. 자, ISLRT 패키지에 S마켓 패키지가 있습니다. S마켓이라는 데이터가 있어요. 보시면 잠깐만 한번 헤드 찍어보겠습니다. 헤드 찍어보면 여기 이 화면 하단에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생겼는지 좀 보이실까요? 보여요?
안 보이면 말씀하십시오. 요게 자, 여기 투데이가 오늘 몇 퍼센트나 오르고 내렸는지입니다. 그다음에 볼륨은 거래량이고요. 그다음에 이연은 그 거래일 당시에 있던 연입니다. 그래서 2001년이 250 거래일이 있어서 250개 행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5년 동안 1251 거래일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투데이 옆에 있는 렉 1부터 렉 5를 보시면은 전날부터 5 거래일 전까지의 그 수익률이 하루하루의 데일리 수익률이 있어요. 제가 방금 수익률이라고 얘기하는 건 그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오늘 가격 빼기 어제 가격 나누기 어제 가격을 계속 제가 그냥 데일리 수익률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들 이런 자료를 혹시 많이 보신 주식 자료를 이용한 데이터 분석에서 티피컬하게 등장하는 예제 중에 하나죠? 많이 보신 적 있어요? 처음 봐요? 예. 여러분 혹시 그 SNS 하시면은 여러분들 타겟 광고로 이런 거 뜨나요? 데이터 분석 나도 할 수 있다. 안 떠요? 안 뜨는구나. 아, 그렇군요. 타겟 광고로 저는 가끔 뜰 때가 있는데 초보자도 할 수 있는 30일 만에 끝내는 데이터 분석 이런 걸 막 모 실무 학원에서 막 이렇게 패키지를 만들어 놓습니다. 10일 안에 결제하면 70% 할인 이런 매력적인 오퍼를 날리는데요. 거기 막 이제 그 이거 여기서 뭐 가르치지 하고서 이렇게 딱 들어가 보면 뭐 실전 예제 위주의 바로 실무에 써먹을 수 있는 강의라고 해놓고 뭐 금융 도메인에서 뭐 이렇게 이게 제가 말하는 게 그 모든 강의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어떤 강의는 들어가 보니까 금융 도메인이라고 해놓고 주식 가격을 아니면 주식 리턴을 예측하는 모델을 훈련시키는 요 강좌를 한 강 정도 넣어놨더라고요. 자, 이걸 보고서 계량경제학을 전공하시는 지금 은행에 가 있는 어떤 선배한테 물어봤습니다. 진짜로 주식 가격 예측을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해? 물었더니 누가 그걸 쓰냐요. 네. 사실 주식 가격 예측은 지도학습을 이용할 수 있는 문제일까요? 일단 그 질문이 잠깐 필요할 것 같은데 일단 예제용으로는 사람들이 그 재밌어하는 예제이긴 합니다. 교육적 목적으로 재밌는데 어, 음, 여러 이유로 진짜로 이거를 모델을 이용해서 예측하는 건 잘 안 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왜냐면은 일단 주식 가격을 예측하는 것 자체가 이 어려운 문제라는 걸 알고 있고 나는 그 문제가 과연 지도학습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주식 가격을 예측했다고 해서 과연 어디에 써먹는지에 대해서 다 좀 의문이 있다고 해요. 놀라운 사실은 방금 말씀드린 그 선배가 실무학원에서 주식 가격 예측 강의를 찍었습니다. 본인은 찍고 싶어 하지 않아 하셨는데 그 실무학원에서 요청을 한대요. 이렇게 사람들이 재밌어 하는 거니까 넣어달라고. 아무튼 아, 딴소리를 얘기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가격 자체라기보다는 데일리 리턴 레이트를 지금 뭐를 이용해서 예측을 하고 싶어 하는 거냐면은 지난 5일 동안의 이 지난 5일 동안의 그 가격 수익률 패턴을 보고서 오늘 거를 예측을 하고 싶은 겁니다. 이해돼? 아, 그러면은 이게 2002년 요 녀석은 2001년 1월 1일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요거는 2001년 자 1월 2일이겠죠? 그 다음에 요 녀석은 2001년 1월 3일이겠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직감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 게 렉 1부터 렉 5까지는
계속 한 칸 한 칸씩 밀리면서 중복이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오늘의 수익률은 다음 날 기준에서는 렛 1에 들어가 있겠죠? 네. 뭔가 우리가 잠깐만 여기 마치 시계열이 뭐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어, 여기까지를 잘라서 이제 x1 이렇게 y1 이렇게 쓰고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를 또 잘라가지고 이 부분을 x2 여기를 y2 이런 식으로 이제 슬라이딩으로 옮겨가면서 x1과 y1을 번갈아 가면서 지금 정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보여요? 제가 너무 말을 뜬구름 잡고 하죠? 미안합니다. 잠깐만.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자, 지금 수익률의 T 시점에서의 수익률의 그 값이 있어요. T가 2001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이렇게 있겠죠? 그다음에 이게 시간이 지금 가는 방향이고요. 자, 만약 2001년 1월 1일이 있을 때 지금 요 점에서의 수익률을 지금 Y1이라고 했고 5일 전의 수익률을 5일 동안의 수익률을 지금 첫 번째 설명 변수로 지금 집어넣은 겁니다. 그다음에 다음 날에는 어떻게 돼요? 다음 날에는 1월 2일 같은 경우에는 1월 2일의 수익률이 지금 Y2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X2는 어떻게 돼요? 설명변수 X2는 하루 오른쪽으로 밀어가지고 2000년 12월 27일인가부터 2001년 12월 2001년 1월 1일까지의 5일 동안의 자료를 이제 X로 두겠죠? 여기까지 정리해요. 자, 그다음에 이제 Y3랑 X3를 정의할 때는 어떻게 돼요? 또 픽을 하루 옮겨가요. 그래서 2001년 1월 3일에 남은 여기 값을 이제 또 Y3라고 두고 그다음에 2000년 12월 29일부터 뭐 2001년 1월 2일까지의 이 수익률들을 X3로 둡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전달하고 싶은 거는 단일한 시계열을 가지고 단일한 시계열을 5일 하루, 5일 하루, 5일 하루 가지고 하루씩 옮겨가면서 X1, Y1, X2, Y2, Y2, Y2를 무게하면서 정리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잠깐만 이렇게 해서 이제 xi, yi를 어떻게 만들어요? i는 1부터 1250까지 만드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yi는 그러니까 i번째 일의 일간 수익률인데 지금 로지스틱 리그레션 이그젠플을 위해서 y를 잠깐 다른 식으로 코딩 해놨어요. 디렉션 열 보이세요? 디렉션 열은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 오늘의 수익률 자체를 컨티뉴어스 밸류로 예측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만약에 그런 게 있었다면은 우리는 벌써 떼돈을 벌었겠죠. 그래서 그게 너무 어려운 일이니까 그냥 올랐는지 내렸는지만 코딩해가지고 과거의 5일 자료를 가지고 오늘 오를 건지 내릴 건지만 한번 예측해보자. 지금 디렉션 열이 지금 코딩돼서 들어왔습니다. 디렉션 열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투데이가 포지티브면 업으로 코딩되어 있고요. 투데이가 네거티브면 다운으로 코딩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그렇게 보여요? 이거 헤드가 아니고 좀 더 많이 찍어보면은
판이 보입니다. 네, 뭐 이렇게 해야 될 이유는 없는데 교육용으로 지금 이렇게 만들어 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특성이 어떠냐? yi는 우리는 업, 다운을 예측을 할 거고요. i번째 날짜에서의 업 여부나 다운 여부를 뭐를 가지고 예측을 하고 싶냐면은 잘 안 보이죠? xi는 일단 개념상으로는 5차원 유클리드 스페이스 상에 있는데 이게 뭡니까? 지난 5일간의 일간 수익률들이죠. 그다음에 정확히 얘기하자면 뭐예요? xi1은 하루 전 일간 수익률, xi2는 이틀 전의 일간 수익률, xi3는 3일 전의 일간 수익률. 데이터 구조에 대해서 이 정도로 설명하려고 하는데 이제 넘어가도 될까요? 코드 해도 될까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할 거는 후드, 후드. 뭐 할 거냐면은 xi, yi를 어떤 확률 변수에 잠깐만 이 말을 빼자. 이건 테크니컬한 거고. 잠깐만요. 후드. x가 주어지면은 이렇게 y를 예측하고 싶어요. 여기서는 이게 어떤 뜻을 가지겠습니까? x가 어떤 xi를 대표하는 값이고 y가 이 yi를 대표하는 값이라고 생각해보면은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거는 오늘 주식이 이제 오늘 종가 찍었어. 오늘 마감 찍었어. 오늘까지 5일의 연속 수익률 있겠죠? 오늘까지의 5일 동안의 수익률을 가지고 내일 오를지 안 오를지를 예측을 해보고 싶을 수도 있죠. 만약에 이거를 잘 피팅했어. 이게 진짜로 잘 맞는 거야. 그러면은 내일 오른다라는 결론이 딱 뭐야 이게 그 아니 미안. 어, 이게 좋은 거야. 그러면은 내일 오른다는 예측이 나왔을 때 친구들한테 전화를 해서 나 돈 좀 빌려줘 하고 몰빵을 하고 싶겠죠? 네. 그다음에 이거를 로지스틱 리그레션으로 한다는 거는 음, 지우면서 스몰톡으로 말씀 나누죠. 어떤 전제를 하는 겁니까? 요 xi, yi가 iid 샘플이라고 가정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의 의견이 생각은 어때요? 이렇게 요 시기를 오일씩 끊어서 만든 게 과연 iid 샘플로 가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약간 아닌 것 같긴 하죠. 하지만 뭐 공학적으로 피팅이야 뭐 해볼 수는 있죠. 그 다음에 약간의 경제학적인 인투이션도 여기서 좀 작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뭐 경제학을 잘 아는 건 아니지만 여기 이 주식시장은 플레이어가 여러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확률적이지 않고 약간 전략적입니다. 게임이에요. 내가 만약에 좋은 머신러너를 트레이닝을 했어. 좋은 게 있어. 그러면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좋은 트레이너를 갖게 되겠죠. 그러면은 아, 나만 무언가 액션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같은 액션을 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어차피 어, 내일 오를 게 예상돼가지고 사람들이 다 살라 그래. 음, 그러면은 각각 플레이어들이 수익을 거둘 수 있을까요? 아니죠. 여러모로 조금 어, 엔트리 레벨로는 쓸만한 예제지만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주식 가격을 정말 예측해서 어디다 쓰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우고 그러면은 모델링 해볼게요. 이번에 할 거는 뭐냐면 우리가 지난 R 예제에서는 그냥 LM을 핏했었죠. 이번에는 이제 Y가 범주형 제로 원인 경우를 피팅할 겁니다. 자, 실행적 삐치는 우리가 지금 예측하고 싶은 거는 뭐예요? 디렉션이고요. 그다음에 뭘 이용해서 예측할 거냐면은 5일 동안의 수익 포함해가지고 그날의 거래량 이게 볼륨이 아마 그날의 거래량인가? 잠깐만요. 이것도 전날의 거래량입니다. 그리고 잠깐 무시하고 있었던 5일 동안의 일간 수익률에다가 전날의 거래량 이것들이 현재 오늘의 그 오를지 내릴지를 예측하는 녀석이라고 가정을 하고 집어넣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디렉션 leg 1, leg 2, leg 3 그다음에 leg 4 leg 5 그다음에 패밀리는 그리고 그다음에 데이터는 S 마켓스 쓰고 있죠. 여기까지는 그냥 요 G가 없었을 때 이 LM이라는 함수를 쓰는 문법이 됐었죠. 포뮬라 쓰고 그다음에 포뮬라에 해당하는 열을 갖고 있는 데이터 프레임을 데이터 아규먼트에 넣어주면 돼요. 그렇지만 이게 이 G를 구하니까 LM은 리니어 모델인 걸 알겠어요. 근데 G는 어디서 온 거지? G는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뜻하는 게 아닌 거 같죠? 지금 이 패키지는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포함한 다양한 그 형태의 확률 모형을 피팅할 수 있는 함수라 가지고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요거의 스페셜 케이스거든요. 스페셜 케이스라는 걸 어떻게 지정을 해야 되냐? 일단 묻지 따지지 말고 이거 한번 써주십시오. 패밀리는 바이노미얼. 그러면은 뭐가 나오긴 나오거든요. 뭐가 나올 건데 아, 음, 입이 또 근질근질하네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여러분들의 범주형 자료 분석을 어, 이번 학기에는 들으실 기회가 없을 테니까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할게요. 자, 또 메모장. 지금까지 우리가 살짝 공부한 걸 생각해 보면 자, y가 연속형일 때 그냥 스탠다드 LM이라는 건 expectation of y 기분 x를 x 트랜스포즈 베타로 지금 모델링을 했었죠. 그다음에 자, 지금 y가 보자. 0, 1일 때 expectation하고 지금 2 클래스죠? y 자, 요게 뭐랬어요? 요게 0, 1일 때는 조건부 기대값 자체가 그 1범주를 취할 조건부 확률과 똑같죠? probability of y 기분 1 기분 x equals x 똑같죠? 그 녀석이 뭐로 모델링이 됐어요? 뭔가 x 트랜스포즈 베타의 자 어떤 녀석의 이버스 형태로 모델링이 됐었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G는 로지스틱. 그다음에 음, 만약에 y가 1, 2, 3, 4, 5 이런 식으로 쫙 취해지는 카운트 형태의 경우에는 또 이런 모델링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y 기분 x equals 스몰 x면 그러면은 좌변은 이 의미 아닌 정수의 때 값이니까 좌변이 0보다 큰 값이 됐죠. 자, 0보다 큰 값이 있고 x 트랜스포즈 베타를 그냥 x 트랜스포즈 베타는 또 리얼 넘버니까 0보다 큰 수랑 리얼 넘버를 어떤
또 이어질 수 있다면은 또 리니어 모형을 한번 생각해 볼 법하죠. 자, 그러면은 얘를 뭐 이를테면은 여기서 G 인버스는 exponential x 같은 거를 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즉 gx는 log x 이런 거. 그러면은 여기도 좌우변이 맞죠? 어,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요 선형 모형 자체를 꼭 크게 생각해 보면 선형 모형을 꼭 컨티뉴어스 y에 대해서만 모델링하는 것에서 확장을 해서 더 다양한 타입의 y에 대해서 어차피 G라는 함수는 알려진 함수라고 가정하면 다양한 아웃컴을 다 선형으로 모형화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동의해요? 네, 근데 어, 모형화했다고 치면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닙니다. 베타를 추정하는 방법으로까지 가야 되죠. 베타를 추정하는 일반화된 방법. 우리가 연속형일 때 가장 먼저 리스트 스퀘어에서 시작했죠. 최소제곱법. 그 최소제곱법이 뭐로 해석될 수 있었어요? 가우스 모델에서의 이 조건부 분포가 평균의 x 트랜스포즈 베타고 뭐 분산의 시그마 제곱인 정규 분포로 모델링 해가지고 리스트 스퀘어 에스티메이터가 최대 가능도 추정형이랑 동치라는 거를 3장에서 했었죠. 그다음에 요거 로지스틱 리그레션 피팅 할 때도 어땠죠? 어차피 y가 0, 1이니까 이 y를 x가 주어졌을 때 베르누이 분포로 봐서 x가 주어졌을 때 그 y의 조건부 분포를 가지고 또 최대 가능도 추정법으로 베타를 추정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잘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평균 모형에서 베타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y에다가 x가 주어졌을 때 y에다가 조금 확률 분포만 조건부 확률 분포만 조금 끼얹어 주면 이 모형에서 베타를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y 여기 y가 연속일 때는 이 y를 가우시안으로 노말이 다른 말이 가우시안이죠. 그다음에 y가 0일 때는 이 y를 자, 베르노이 분포는 시행할 수가 1인 바이노미얼 분포죠. 이항 분포. 바이노미얼은 한국어로 이항 분포입니다. 그다음에 카운트 자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잠깐만 x가 주어졌을 때 y 조건부 분포로 또 고려할 만한 게 포화성 분포거든요. 요 세 가지 경우를 이 세 가지 경우보다 더 많은 예제가 있는데 요약하자면은 꼭 y가 컨티뉴어스가 아닌 경우에도 선형 모형을 하고 싶으면 이 컨디셔널 익스펙트 조건부 기대값을 어떤 그 설명 변수의 선형 변환에 선형 변환을 조금 비상적으로 꼬는 겁니다. G를 잘 선택을 하고 그다음에 첫 번째 G를 잘 선택하고 두 번째 요 Y의 분포를 선택하면은 다시 요 첫 번째 조건부 평균에 대한 요 어차피 조건부 평균을 선형으로 모델링 할 건 아닌데 여기서 조건부 평균을 선형으로 모델링 할 건 아는데 첫 번째 G를 뭘 할 거냐 조금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y 기분 x의 분포만 선택을 하면 이제 뭐가 돼요? 주어진 모델에서 베타 추정이
가능합니다. 베타의 추정이 누구에 대해서 다 돼요? 꼭 연속형이 아닌 뭐 바이너리나 아니면 카운트 타입의 데이터에 대해서 다 베타를 추정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길게 설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LM, 리니어 마들이라는 보통은 요 녀석만 칭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안에서 GLM이라고 불리는 녀석은 사실은 영어로 Generalized Linear Model, 일반화 선형 모형의 줄임말이거든요. 일반화 선형 모형이라는 건 이 전체를 아우르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GLM 패키지를 쓰실 때는 반드시 두 가지 옵션을 물어봐요. 어디 있냐고? 이게 패밀리의 바이노미얼 있죠? 이게 사실 뭐냐면 요 y가 주어졌을 때 이 y가 바이노미얼이라는 걸 지금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GLM을 검색하면 그리고 여기 패밀리의 가우시안 있죠? GLM에서 그냥 가우시안 하시면은 사실 그냥 여러분들이 LM 쓰실 때랑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더 보시죠. 지금 GLM의 패밀리 아규먼트 왔습니다. 보시면 뭐 있어요? 잠깐만 여기 필기 지울게요. 바이노미얼 있고, 자 가우시안 있고, 그다음에 수화성 아까 봤던 것들이 보이죠? 그다음에 기본 옵션으로 지정되어 있는 이 녀석들이 지금 누구냐? G를 지정하는 겁니다. G. 아까 우리가 X 트랜스포즈 베타에 G 입어서 씌운다 그랬죠? 그 G를 우리가 로지스틱 리그레이션 배울 때 G로 뭐 지정했어요? 로지스틱 펑션 시스템 있죠? GT는 로그 1 T분의 T 썼었죠? 여러분들이 바이노미얼을 보시면 자기가 알아서 기본값으로 G는 로지스틱으로 지정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푸어성 링크 로그 볼까요? 제가 썼던 걸 다시 돌리겠습니다. 나와라. 안 나오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맨 마지막에 썼던 이그젠플 있죠? y가 카운트 타입일 때는 expectation of y given large x small x 뭐야? 다시 써야겠다. y given x equals small x y는 0, 1, 2, 3 카운트 타입일 때는 이 녀석을 x 트랜스포즈 베타로 모델링 하는데 물론 다른 모델링 방법도 있습니다. 다양한 패밀리가 있어요. 그렇지만 가장 간단한 형태는 자, 그래서 이런 모델링을 하고 싶을 때 일단 y의 조건부 분포를 푸화성으로 쓰고 그다음에 이 컨디셔널 익스펙테이션에서 비선형 변환 g를 로그로 택하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뭘 하면 되냐면은 여기 패밀리를 그냥 푸화성으로 바꾸면 됩니다. 필요하게 되면 한번 써보세요. 그럼 그럴 때는 여기 Y열이 뭐가 돼야 돼요? 0, 1, 2, 3, 4 카운트 타입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를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런 모델을 쓰고 싶고 그다음에 특별히 y 기본 x equals x가 자, 지금 이 포화성 분포를 따르게 하고 싶다. 익스포넨셜 베타를 미안해요. 어차피 포화성 분포는 그 민이랑 베리언스가 똑같고
그 민이라는 녀석은 지금 여기서 익스포넨셜 X 트랜스포즈 베타로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 정하고 Y의 분포를 풀어서 이렇게 정한 모델을 돌리고 싶으면 여기 GLM에서 여기 패밀리는 화소 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간략하게 GLM이 어떤 걸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잠깐 말씀 나눴고요. 우리한테 당장 필요한 거는 그냥 패밀리는 바이노미얼 쓰는 것뿐입니다. 자, 긴 이야기를 짧게 정리하자면은 GLM에서 패밀리는 바이노미얼 쓰시면은 우리가 원하는 로직 링크로 그 바이노미얼 최대 가능도 추정법으로 베타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한테 필요한 건 이거죠. 당장 C 헤덱스를 내놔야지. 그렇죠? 분력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하고 싶은 건 아니요. 훈련자를 주어졌을 때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새로운 X제로 주어졌을 때 그 새로운 X제로에 대해서 내일 주식이 오를 거냐 안 오를 거냐 이거를 당장 이야기하고 싶잖아요. 동의해요? 그래서 음, 이렇게 해봅시다. 자, 우리가 2004년까지의 자료만 가지고 한번 2005년에 그 수익률을 조사했을 때 2005년에 그 다음날에 그 증감 여부를 예측해 봅시다. 자, TF 트레이는 S마켓에 2004년 거만 합시다. S마켓의 2열을 2005 자, 2004년에 자료만 쓸 거예요. 보시면은 뭐 이틀 정도 빠졌죠? 뭐 휴일 같은 게 껴있을 수 있으니까 1년마다 영업일이 꼭 250이 아닐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DF 좀 트레인을 이용해서 세팅을 해보고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이 이제 베타 헤드 최대 가능도로 추정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건 저걸로 얻어진 게 자, 프로버티 y 기분 1 기분 x 이코스 x를 1 플러스 익스포넨셜의 x 트랜스포즈 베타분의 익스포넨셜의 x 트랜스포즈 베타로 하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 부분을 지금 추정한 거예요. 추정된 개수를 한번 살펴보시죠. 우리가 뭔가를 픽했으면은 R에서는 일단 이것부터 물어보는 게 편합니다. 내가 모르는 미지의 함수를 적용했어. 그렇다면은 가장 먼저 이 녀석이 지금 어디서 사는 녀석인지 이 녀석의 클래스를 한번 보시길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네임을 한번 보시면은 보통의 그 R 오브젝트 같은 경우에는 그 내용들을 리스트 형태로 저장을 해두거든요. 그래서 여기 리스트 보시면은 우리가 옛날에 LM에서 봤던 거랑 비슷한 걸 보실 수 있죠? 적합된 값, 그다음에 뭐 다른 모델에 관한 정보를 많이 주는 것들이 있는데 당장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냐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들 코에피션트 보여요? 왠지 이게 좀 궁금하죠? 네, 뭐가 나옵니까? 인터셉트, Y절편, 그다음에 5개, 4개에 대한 추정량이 나오죠? 그래서 이 녀석을 베타 햇으로 쓰시면 되고 아니면 다른
명령어로 gl's.teach로 이렇게 쓰실 수도 있습니다. 똑같이 coef에도 또 나오죠.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 할 게 뭐죠? 우리가 베타를 추정했어. 추정한 거 가지고 분류기를 만들어야 돼. 분류기를 만들기 전에 우리가 확률 모형으로 어떤 분류 작업을 한다고 하면 C햇을 계산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요? 조건부 클래스 확률 계산하기? 그렇죠? 자, 임의의 UX0가 있다고 칩시다. UX0를 어디 보자. 데이터.프레임 렉1은 0, 렉2는 0, 렉3는 0, 렉4는 0, 렉5는 0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 나의 새로운 X0는 지금 5일 동안 주식 가격의 변동이 전혀 없을 때를 갖고 온 거죠. 물론 현실에서 이런 예는 없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거 대신에 2005년에 뭐 하루 레코드 잡아와가지고 그 녀석을 X0로 하셔도 돼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해볼게요. 자, UX0는 S마켓에서 이거 하나 바꿔요. S마켓에서 자, S마켓 2어가 2005년인 거 있잖아요. 얘를 df. 테스트용으로 쓴다고 해서 테스트용으로 둔 다음에 저는 UX0를 뭐라고 할 거냐면요. 테스트 데이터셋에 그냥 첫 번째 레코드 갖고 올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LM에서 봤었죠. 이게 요 R이 약간 트리키한 게 요 LM이나 GLM 함수의 어떤 프리딕트 값을 좀 뽑아내기 위해서는 딱 예측에 쓰인 것만 가져오는 게 좋습니다. 렉2, 렉3, 렉4, 렉5. 그러면은 얘 어떻게 생겼어요? 아마도 2005년 1월 1일 기준으로 그 직전 5일 동안의 그 일간 수익률이겠죠? 자, 제가 이제 할 것은 조건부 클래스 확률 P Y는 1 기분 X 플러스 X0를 추정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래야 분리함수 C의 X0 추정으로 갈 수 있겠죠. 누구에 대해서요? 이 새로운 UX0에 대해서요. 조건부 클래스 확률 어떻게 계산해야 돼요? 이 베타를 위에서 우리가 베타 추정값 가지고 왔죠? 베타 추정된 것을 이 포뮬라에 쏙 넣는 게 좋겠네요. 어떻게 할까? 방법은 두 개가 있습니다. 프리딕트 이용하는 방법. 그다음에 이번 두 번째 하드코딩 방법. 여러분 LM에서도 프리딕트 한번 이용해봤죠? 자, 그럼 그 프리딕트를 여기서도 써도 될까? 한번 의문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자, 프리딕트의 사용법은 어떻게 확인해요? 그냥 프리딕트만 찍으면 우리가 원하는 게 안 나오죠. 지금 GLM 클래스 오브젝트를 위한 프리딕트를 써야 돼요. predict.glm. 이 문법에 막 한번 써봅시다. 오브젝트는 predict 1은 predict
자, 일단 오브젝트를 쓰려. 오브젝트는 GLM 클래스 오브젝트를 집어내립니다. 자, 아까 우리가 glm.fetch라고 썼었죠? glm.fetch. 다음에 new 데이터는 누구야?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new x0에 대한 그 조건부 클래스 확률이 필요하죠? 그다음에 지금 타입을 보려니까 여러분 LM에서 타입 보신 적 있어요? LM은 그냥 이거만 끝났을걸? 네. 짠. 자, 그러면은 프린트 프레그 1 찍어봐요. 요게 뜻하는 게 뭘까? 이게 궁금해지죠.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교육적인 목적으로 프리디크의 사용법을 조금만 이따가 보고 우리가 하드 코딩으로 조건부 클래스 확률의 그 추정값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요거. 자, 뭐 약간 구조적으로 해볼까요? 우리가 인버스 로짓 함수를 따로 정의했었잖아요. 이게 어떻게 정의되는 녀석이었죠? 익스포넨셜 t 빼기 나누기 1 플러스 익스포넨셜 t. 이 녀석이 지금 여기 인버스 로짓 펑션이죠? 그다음에 되나? 이런 이까지 해야지. 이거 정확하게 쓰겠습니다. 리턴 익스포넨셜 t 나누기 1 플러스 익스포넨셜 t. 이렇게 하면 맞죠? 자, 그리고 그럼 이거를 해야겠죠? x 트랜스포즈 베타를 계산해야겠네요. 자, 보통 x 트랜스포즈 베타를 사람들이 이거 다른 블로그 포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파트를 그냥 보통 씨 빠졌어. 리니어 프리디커라고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그냥 x 트랜스포즈 베타 자체를 사람들이 그냥 블로그에 글 쓸 때 리니어 프리디커 파트 x 트랜스포즈 베타 이런 식으로 부르기 때문에 제가 r 커맨드에서 그냥 림프리드라고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를 x0 ux0에다가 지금 베타 헷 요 녀석이랑 베타 헷이랑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될까요? 베타 헷 안 나왔어. 잠깐만요. 자, 베타 헷 정의할게요. 베타 헷 되네? 되면 안 되는데. 잠깐만요. UX0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길이 5짜리죠? 다음에 베타의 길이 6짜리잖아요. 얘네들의 그 지금 내적은 잘 정의되면 안 됩니다. 뭐가 필요해요? UX0 자리에 인터셉트 1 필요하죠? 그래서 아마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림프렛 보시면 이상한 거 나왔을 겁니다. 뭔가 이상해 보이죠? 자, 지금은 그 구조적으로 보건데 UX0가 지금 1/5 데이트 프레임으로 정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5를 트랜스포즈 하시면 얘는 R은 5/1으로 알아듣고 그다음에 베타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얘가 베타입이 지금 6/1이죠? 6/1인데 그냥 R이 알아서 5/1이나 6/1을 베타라니까 자기가 알아서 뒤집어져가지고 1/6을 5/1부터 1/6을 지금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을 한 결과가 지금 나와버립니다.
여러분들이 조심할 거는 데이터 프레임이 이런 수학 연산에 들어갈 때 조금 조심해야 돼요. 아, 지금 필요한 건 뭐냐면요. 여기는 냅둬요. 이건 그대로 있어도 돼. cbind 1, ux0 얘를 L지점 매트릭스. 일단 얘를 한번 해야 돼. 이해하면 봐요. 그럼 이제 뭐야? 요 녀석 나오죠? 요 녀석에 대해서 우리가 강의 노트에서는 요 인풋 매트릭스 컬럼 벡터라고 하기 때문에 트랜스포즈를 씌워서 내적을 하는데 지금 얘는 이 알파벳 로 벡터로 들어와 있거든요. 요 녀석을 빔 찍어 보면은 로 벡터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원하는 그 X 트랜스포즈 베타를 하기 위해서는 그냥 이 영상만 하면 돼요. 여기까지 오케이? 이거는 그냥 우리 내가 코딩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라 가지고 그렇게 한 가지 그 너무 혼란스러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수학 노테이션으로 X 트랜스포즈 베타 계산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림프레드가 얼마 나왔어? 0.04 나왔죠. 잠깐만. 이거 어디서 본 수치 아니에요? 아까 나온 거랑 똑같죠? 그러니까 지금 요 그냥 프리드 1으로 그냥 쓰시면은 프리딕트 하면은 리니어 프리딕트가 튀어나와요. 우리가 필요한 건 뭐죠? 그쵸? 네, 맞습니다. 우리는 조건부 클래스 오브 이 y가 1일 확률의 추정량을 원하죠. 걔는 어떻게 계산해야 돼? 여기서 인브로짓으로 림프리드까지 해야죠. 우리한테 필요한 건 얘입니다. 지금 해석을 하면 뭐예요? 2005년 1월 1일에 내가 지금 2004년 12월 31일에 내가 내일 어떤 주식에 투자할지 지금 꿈에 본 사람이야. 그래서 직전 5일을 가지고 내일 주식이 오를 확률을 계산했더니 51%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넘어가기 전에 이 프리딕트를 이용하는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타입 보시죠. 디폴트 값은 그냥 리니어 프리딕터로 준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본 0.04는 그냥 X 트랜스포즈 베타 준 거고요. 대신 리스판스를 쓰시면 자, 리스판스 베리어블에 대응하는 스케일로 준다. 이게 뭐냐면 그 링크 펑션 인버스 로짓을 씌워가지고 준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프리딕트로 조건부 클래스 확률을 바로 주게 하고 싶으시면은 타입 리스판스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스프레드원으로 뭐 나오는지 보세요. 우리가 원하는 조건부 클래스 확률 나왔죠? 그다음에 자, 그러면은 분류 함수까지 내친 김에 해봅시다. 자, 분류 함수를 다 먹이고 났다는 거는 y 햇을 계산한다는 뜻이죠. y 햇은 뭐? 우리가 조건부 클래스 확률 추정한 다음에 이진 분류 문제에서 1일지 0일지 어떻게 예측해요? 기본적으로는 조건부 클래스 확률이 더 큰 쪽으로 클래스를 배정하면 되는데 투 클래스 배정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1에 대한 조건부 클래스 확률이 0.5보다 크니 작니를 가지고 하면 된다 그랬어요. 물론 이 0.5는 P를 따라서 문자가 조정할 수는 있긴 하지만요. 엔터를 치면 여러분들의 개념상으로 y햇은 얼마가 나와야 됩니까?
1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이거 이용해서 2005년 1월 1일은 상승한다고 예측하고 턴을 종료합니다. 오늘이 아니고 지금 한 7분 정도 쉬어서 지금 58분이거든요. 4시 5분까지 쉬었다가 우리의 이 주식 예측기가 정말 잘 맞았는지 2005년에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어, 지금 방금 전까지 했어요. 단 하루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하드 코딩 기반해서 그다음에 GLM 기본 기능 이용해서 2005년 1월 1일에 주식이 오를 것인가 내릴 것인가 예측해봤습니다. 근데 이 모델을 보통 하루 예측용으로 쓰진 않겠죠? 만약에 이거를 진짜로 만들었다고 하면은 한 며칠 동안 써먹겠죠? 그래서 이번에 해볼 거는요. 2005년 250일, 약 250일 동안 같은 모델을 가지고 매번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측이 얼마나 맞고 얼마나 틀렸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2005년 자료를 전부 이용하여 y의 예측값, 실질값을 이용해 보자. 이제부터 이거 할 겁니다. 일단 모티베이션으로 잠깐만 우리가 위 예제에 썼었던 그 결과를 봅시다. 우리는 첫 번째 날 거 썼었죠? 첫 번째 날 거 어때요? 자, 이거 가지고 우리는 y 뭐라고 계산했어요? 오른다고 했죠. 여기 보시면은 y에 오른다고 했죠? 오른다고 했는데 보자. 여기는 뭡니까? 디렉션이 다운이래요. 틀렸습니다. 예측이. 이거 얘기할 때 제가 잠깐 빼놓은 게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지금 y햇만 계산하면은 true라고 나오죠? true가 업인지 다운인지 지금 어떻게 알아? 그쵸? 실제로 보자. 이 프린트 원만 봐도 확률만 나오지 어느 게 이게 업의 확률이 51%인지 다운의 확률이 51%인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GLM을 돌릴 때는 1을 뭐로 지정하고 0을 뭐로 지정했는지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자, 어떻게 파악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다시 glm.bit로 돌아가 보시죠. named glm.bit. 그 다음에 여기서 뭐가 필요하냐면 잠깐만요. summary glm.bit. 여기서 바로 나오지 않네. 잠깐만요. 이게 강의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거를 반드시 이야기를 해야겠다 생각이 돼서 지금 여러분들 혼동되게 해서 미안합니다. 찾아야 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이라면은 지금 자 제가 문제가 뭐냐면은 맨 처음에 디렉션 집어넣는데 디렉션은 업 다운이잖아요. 제로 원을 어떻게 대응시켰는지 지금 모르겠는 거야.
저는 그냥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자, GLM 처음부터 DF 트레인의 다이렉션을 업을 1로 하고 싶어요? 다운을 1로 하고 싶어요? 업을 1로 하고 싶죠. 그러면은 그냥 얘가 업인지 여부를 처음부터 디렉션을 집어넣었을 거예요. 그러면은 자, 다시 DF 트레인 디렉션 보시면은 아까는 업 다운이었는데 그냥 그거를 제가 그냥 트루 폴스 제로 원으로 바꿔버렸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에즈점 뉴메릭을 통해서 아예 제로 원으로 만드실 수도 있는데요. 그 다음에 그냥 돌리시면 컨버지 안 했어? 왜? 아이고 잠깐만요. 아 미안. 이게 제가 코드가 꼬여가지고 다시 하면 돼요. 코드가 꼬여가지고 업이 없는데 그러니까 여기 이미 제로 원이 된 상태에서 지금 요 구문이 실행돼 버려가지고 오류가 났어요. 자 다시 실행을 하면요. DF 트레인 디렉션이 11 제곱 111 이렇게 되고 요 녀석을 GL에 집어 넣으면은 잘 돌아가고 자, 그러면은 이때 나오는 조건부 클래스 확률은 정말 내가 이게 업이 딱 클래스 1의 확률이라고 이제 확신을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아예 맨 처음에 업을 1로 딱 지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게 요 녀석은 다 빼도 박할 수 없이 0.11694는 업일 확률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자 같이 하고 자 어쨌건 그럼 DF 테스트도 디렉션을 다 코딩을 바꿔줍시다. 생각보다 코드 설명이 좀 길어져가지고 자, 여러분들한테 노트북을 미리 가져오라고 공지를 할 거 좀 후회가 됩니다. 미안하게 생각해요. 이 코드는 제가 수업 끝나고 저희 스노우보드에 링크를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DF 테스트를 정의를 어디서 했냐면 S마켓 니어 2005 했거든요. 여기서 똑같이 아까 df.트레이닝 했던 것처럼 디렉션은 자 edge.numeric으로 df 테스트 디렉션이 업인지를 나타내는 변수라고 하겠습니다. 자,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는 2005년 1월 1일이 업일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실제는 어때요? 0.8%나 깎였죠? 자, 좌절의 순간입니다. 과연 그럼 2005년 자료를 전부 썼을 때는 얼마나 맞고 틀렸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그러자면 또 두 개의 방법이 있습니다. 프리딕트를 쓰는 방법, 그다음에 두 번째 하드코딩 방법. 자, 프리딕트 쓰는 방법은 우리가 앞에서 썼던 이 형식을 그대로 쓰셔도 R이 알아서 해줍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지금 뉴데이터에다가 뭐만 집어넣으면 돼요? 그냥 여기 뭐 바꿨어요? 아까 뉴데이터에서는 아까 쉬는 시간 전에 뉴데이터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를 그냥
1 by 5 이렇게 생긴 뭐 이렇게 x0 트랜스포즈를 딱 집어넣잖아요. 근데 지금 그 DF 테스트는 뭡니까? 물론 다른 컬럼들도 포함되어 있지만 개념적으로 봤을 때 1년치 관찰치 모두 250 곱하기 5가 지금 여기로 지금 다 한꺼번에 지금 인풋이 돼요. 그러면 트레이드 2를 계산을 하면은 어떻게 되냐? 해볼까요? 어때요? 250일치에 대해서 자 999번째 날부터 맨 마지막 날까지의 그 등락 확률을 다 그 조건부 클래스 확률을 다 지금 핏해서 줍니다. 여러분들 이 조건부 클래스 확률 추정치 보니까 어때요? 다 0.5 근처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는 0, 1을 맨 마지막에 분류값으로 주긴 할 거지만 지금 우리가 2000년부터 2001년부터 2004년까지의 자료를 가지고 베타를 추정해서 우리만의 분류함수를 만드는 그 과정에서 조건부 클래스 확률의 추정값은 거의 0.5만 왔다 갔다 합니다.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어때요? 그렇게 0.5라는 거는 아무 시그널이 없다는 거잖아요. 0.5에서 얼마 왔다 갔다 안 하니까 지금 우리의 그 분류기 자체가 그렇게 강력한 시그널을 강력하게 예측을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1일 확률이 51%라고 예측한 건 뭐예요? 내릴 확률도 여전히 49%가 된다고 예측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상당히 좀 그 예측의 시그널이 약한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강제로 이 녀석을 분류로 쓰고 있는 걸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250일치에 대해서 다 y에 줄 수 있죠? 지금 얘가 p hat 999, 얘가 p hat 1000, 얘 p hat이라는 거는 그 990번째 일자에 y는 1의 조건부 클래스 확률 1을 그 확률의 추정량. 요 녀석들을 가지고 그 250일간의 주식 예측 올리는지 내리는지 예측한 거를 내놔 봅시다. 어떻게 계산해야 돼요? 얘는 1로 예측할 거고 분리함수를 줄 때는 0.5를 기준으로 결정하니까 얘는 1, 얘도 1, 얘도 1 이런 식으로 그 결과를 주어야겠죠? 그러면은 y의 2는 어떻게 계산할 거예요? 그냥 프리드 2가 0.5보다 크니? 그다음에 이제 좀 뉴메릭으로 바꿔주면은 자 이제 250일 동안에 대해서 오를지 내릴지 그 직전 5일을 가지고 예측한 게 다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다음에 이것을 똑같이 하드 코딩으로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첫 번째 리니어 프리딕터 2005년 자료 모두에 대하여 리니어 프리딕터를 계산합니다. 다음에 T에서는 린 프리딕터를 인구 로직 변환한 것이고 다음에 Y에서는 P햇이 0.5 인지를 계산을 하면 되겠죠? 지시함수로. 그럼 우리한테 필요한 거 뭡니까? 자, 헤드 df.테스트에서 뭐만 갖고 와요? 우리가 변수로 쓴 거는 렉1부터 렉5까지죠? 그래서 자, x.test는 df.test에서 C 렉1부터 렉2
여러분 이거 반복적으로 치기 귀찮죠? 요 열들만 갖고 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랩 알아요 혹시? 렉. 그다음에 그러면은 이것까지 얘기하면 너무 투머치야. 그냥 이 로우 레벨로 갖고 올게요. 여러분 나중에 알레에서 그런 거 구글에서 그런 거 한번 검색해 보세요. 내가 그 스트링들의 벡터 있을 때 내가 원하는 패턴이 있는 벡터, 내가 원하는 그 스트링이 있는 원소들의 인덱스만 잡아오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게 그랩입니다. 잡는다라는 뜻의 그랩이에요. GREP. 렉1, 렉2, 렉3, 렉5, 렉5. 자, 그다음에 우리한테 있는 건 베타 해시죠? 자, 잠깐만. X등 테스팅 디멘션이 어떻게 돼요? 250 이거죠? 그럼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언제나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뭡니까? P햇 999부터 P햇 1250까지인데 이거 어떻게 계산해요? 다? 일단 인브로짓을 다 한꺼번에 씌워야 되죠. 인브로짓을 어떻게 씌워요? P999는 뭐에 대해서 씌워야 돼요? X999 트랜스포즈 베타 햇, X1250 트랜스포즈 베타 햇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 요 계산 한꺼번에 해낼 수 있는 방법 뭡니까? 그쵸? 네, 요 X999 트랜스포즈부터 X1250 트랜스포즈가 들어있는 자료 있는 X를 가져와서 X 베타하면 되죠? 단 우리가 주의했던 이 자료 연결에는 인터셉트에 대응되는 1 성분들이 처음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거 대신에 X 베타 햇을 지금 계산할 겁니다. 계산해 봅시다. 그러면은 C 바인드 1 X점 테스트 이렇게 하면은 처음에 1 들어있는 자료분이 되고요. 여기다가 자 베타 햇 하신 다음에 인브로지까지 하시죠. 너무 빠른가요? PS3는 왜 안 되는데? X점 테스트가 데이터 프레임이죠. 데이터 프레임에 대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 매트릭스 연산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트릭스인 척 바꿔준 다음에 베타에서 해야 돼요. 잘 돌아가죠? 안에서 가장 저도 흔히 하는 실수입니다. 제가 프로그래밍을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데이터 프레임이랑 매트릭스가 필요한 것에 데이터 프레임을 인풋해가지고 행렬 연산이 정의되지 않는 두 객체들 간 연산을 시키는 거. 제가 많이 한 실수 중에 하나고요. 또 다른 실수는 뭐랑 같니 다르니 판정해야 되는데 A랑 B랑 같니를 판정하는 거는 이퀄이 두 개 들어가야 되죠. 제가 그때 이퀄을 하나만 넣어가지고 문법이 많이 잘못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은 저의 전철을 밟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아까 우리가 하드 코딩 말고 여기 프리딕트 쓰는 방법으로 프리딕트2 계산해놨거든요. 내가 만약에 하드 코딩을 잘했다면 이 프리딕트2랑 미안해요. 이거 미안. 이 프리딕트2랑 예, PF2라고 같아야겠죠? 프리딕트2, PF2 어때요? 같아요?
프리딕트 써서 계산한 거랑 내가 하드 코딩한 거랑 같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 코딩 실습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선형회계 분석과 로지스틱 회계 분석만큼은 이 요 P 핵과 그 C 핵, Y 핵을 계산하는 과정을 하드 코딩으로 좀 구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원리를 공부하자는 취지에서 그런 게 아니나요? 아니라요. 음, 가끔씩은 실제로 헷갈리기 때문에 매뉴얼을 읽는 것보다 내가 손으로 직접 확인하는 게 빠를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정말 유용합니다. 하드 코딩 안에. 자, 어쨌건 우리가 P의 2가 지금 Y 프리드 2랑 같다는 걸 알았으니까 뭐 Y의 2는 다시 정의할 필요 없죠? 네. 이제 우리한테 뭐가 있죠? 2005년 자료에 대해서 Y 햇이 있고 오른다 내린다 이렇게 있고 실제로 올랐는지 내렸는지 자료가 있죠? 자, 얘는 누구예요 지금? Y 햇 2고 그다음에 얘가 뭡니까? 어디 들어있어요? 2005년에 실제로 올랐는지 내렸는지가 어디 들어있어요? 이 미안 df 테스트에 디렉션이 들어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요두 2005년에 예측값과 실제값을 비교하는 방법 어떻게 비교하면 좋을까요? 뭐 빼도 되고 얘네가 개념적으로는 범주형이니까 우리가 범주형 변수 두 개 있어. 그러면은 우리가 많이 쓰는 게 분할표죠? 컨팅전시 테이블. R에서는 컨팅전시 테이블을 편하게 그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냥 테이블 하시고 이제 YX vs 디렉션 예측값 vs 실제값. 자, 그냥 제가 뭐 편의상 예측값을 y 햇이라고 두겠습니다. 그다음에 실제값은 y2라고 둘게요. y2가 df 테스트의 디렉션이 있었죠. 그러면은 R에서는 길이가 같은 두 범주형 벡터를 테이블이라는 함수 안에 집어넣으시면 네, y 햇이 0인 셀의 수, y2가 0인 셀의 수 분할표로 만들어서 결과를 줍니다. 자, 지금 이게 어디쯤이냐면요. 저희 실습 코드에서 ISL 책에서 제가 책을 보고 있지는 않았지만 어디까지 얘기한 거냐면은 지금 이쯤 하고 있는 겁니다. 퍼포먼스 봐야 돼요. 아, 실제 내렸는데 내가 내린다고 맞힌 게 37번 있고요. 실제로 오르는데 내가 오른다고 한 게 한 111번 정도 있어요. 음. 그러면 에, 우리가 분류에 대해서는 오분율, 즉 미스 클래시피케이션 레이트를 계산할 수 있다고 했죠? 실제 값과 예측값이 얼마나 많이 다른지. 실제 값과 예측값이 얼마나 많이 다른지. Y가 Y2가 얼마나 다른지. 자, 이거를 딱 물어보시면은 true, false가 쫙 뜨겠죠? 얼마나 달랐는지를 보고 싶어. 그러려면은 민을 보시면은 이게 뭡니까? 지금 이게 1 나누기 n summation
i는 1부터 n까지 지금 이거죠? y hat i랑 yi랑 얼마나 같지 않은지를 다 해가지고 n으로 나눈 거를 우리는 민으로 바로 편하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몇 퍼센트나 틀렸어요? 251 중에 41% 정도 틀렸습니다. 여러분은 실제로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어요? 41% 정도 틀리는 주식 예측 프로그램이 나왔어. 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아무래도 버려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잠깐만. 어, 어, 개념상으로 오분율을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오분율은 우리가 테이블에서 봤을 때 이 전체 셀 카운트가 전체 샘플 사이즈죠. 그다음에 두 개가 같다는 거는 이 대각선 셀에 들어있는 샘플이고, 그다음에 y 해시랑 y랑 같지 않을 때는 어디에 카운트가 돼 있을 거예요? 대각선이 아닌 곳에 카운트가 돼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 테이블 오브젝트가 그냥 2x2 테이블로 아래서 닫아주거든요. 그 테이블에 대해서 1,2 성분에다가 2,1 성분 더하시고, 그다음에 이 녀석을 자 썸 테이블 전체 카운트로 나누시면 똑같이 41%가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분율은 어떻게 계산하셔도 상관없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41% 틀렸다는 건 그래도 나이브하게 생각하면은 50%는 50 가장 못하는 분류기가 있다면 걔는 50% 틀리겠죠? 50% 틀린 것보다는 좀 잘하려나? 나이브 벤치마크랑 비교해 봅시다. 자, df 트레인 한번 써머리 한번 해봐요. 디렉션 보시면은 2001년부터 2004년까지 50.8% 정도의 날에서는 올랐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전날 정보가 하나도 없고 50.8% 정도의 날이 올랐다는 것만 알고 있어.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뭐 하고 싶어요? 아이고, 그래도 조금이라도 확률이 50보다 높은 쪽에 베팅을 해보고 싶을 수도 있죠? 음. 자, 그러면은 자, 퍼포먼스 오브 라이브 벤치마크 보시죠. 자, 그럼 YN 라이브를 물론 1로 쓰실 수도 있지만 저는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앵컬 점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예요? 훈련 자료, 우리가 실제로 관찰을 할 수 있었던 자료에서 y가 0 또는 1, 이 확률을 빈도를 봐서 더 메이저한 클래스 1로 배정을 한 다음에 그 녀석을 그냥 나의 테스트 기간 동안에 다 이길 거라고 예측을 하는 거예요. 과연 얼마나 맞을까요? 다시 한번 봅시다. 자, 테이블 2는 yhen 라이브랑 라이트로 찍고, 그다음에 오분율은 다 한번 계산해 봅시다. 한 테이블부터 볼까요? 잠깐만. 왜 안 돼? 왜 안 되죠? 제가 n 로가 아니라 이거 n 컬이 아니라 n 로우로 해야 되죠?
행위 개수. 미안해요. 다음에 테이블 나이브 한번 띄워보시죠. 어때요? 그 141번 맞았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저는 1x2 테이블이 아니니까 지금 요 계산은 안 되고 요 버전으로 한번 해봅시다. y는 라이브 44% 필요해요. 자, 아까랑 비교해 볼까요? 자, 라이브하고 1로 예측하면은 56% 정도는 맞고요. 그다음에 모델을 썼더니 59% 정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기계 학습을 이용했을 때 3%포인트 정도는 좋아졌네요. 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네, 그래요. 아, 가끔은 여기가 정말로 어떤 문제를 풀면은 여러분들이 요 오분율이 0.1 이렇게 나와가지고 90%나 맞는구나. 내가 잘 만들었다 하고 이렇게 환호성을 지르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때 반드시 조심해야 되는 게 내 즐겁기가 90% 맞아. 근데 나이브를 해봤더니 나이브도 89% 정도 맞아. 그렇다면 과연 내 학습기가 정말 잘 만들어진 건지 한 번쯤은 의심을 해봐야겠죠? 어, 그래서 그냥 퍼포먼스 자체도 중요하지만 나이브랑 비교해서 또 얼마나 그 좋아졌는지도 언제나 검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 제가 이 4장 실습에서 말할 거는 여기까지였고요. 다음에 나머지 여기 책 보시면은 남은 책 부분은 뭐냐면 지금 로지스틱 리그레션 쫙 하고 나서 저희가 커버하지 않은 선형 판별 분석에 대한 코드가 좀 있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다루지 않은 2차 판별 분석에 대한 내용이 있고 이것도 안 다뤘습니다. 나이버 베이지도 안 다루고 있고 쟤네들은 우리 수업에서 다루지 않을 거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숙제하실 때는 요 K-힐레스 네이버 클래시피케이션은 다시 한번 보시면 됩니다. 제가 지난 숙제를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이 KNN 기반한 분류는 다 코드를 짜실 줄 알더라고요. 지난 숙제 있었는데 기억나요? 기억 안 나실까봐 이번 숙제 또 냈습니다. 자, 그래서 챕터 2에서 지금 그 숙제 마지막 문제가 K 최근자 비율 분류를 한번 돌리고 그거를 로지스틱 리그레션 결과로 비교하는 게 있는데 그거의 문법이 우리가 그 K는 회귀했을 때 K는 지금 R이랑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한 번 더 반복하지는 않고 그냥 넘어가려고 해요. 숙제하실 때는 이 4.7.6자를 한번 더 참고하셔서 KNN 분류까지 한번 그 코딩을 해서 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해서 저는 그 로지스틱 회귀 분석 실습을 마치려고 해요. 혹시 오늘 요 실습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 혹시 있으실까요? 자, 그러면 크게 한 번만 랩업하고 넘어갑시다. S마켓에서 GLM 공식은 똑같고 뭘 조심해야 돼요? 패밀리는 바이노미얼만 추가하시면 됩니다. 이게 직관적으로 의미하는 건 뭐다? 요 제로번 자료에 대해서 이항분포의 가능도를 최대화할 것이다. 우리는 y가 이항분포를 따른다고 모델링을 할 것이다. 이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로짓 함수를 쓰는 거는 이미 바이노미얼 쓸 때 디폴트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GLM 쓰실 때 조심하실 점은 우리는 언제나 y-햇을 주기 전에 조건부 클래스 확률부터 추정을 할 건데 조건부 클래스 확률의 추정값을 프리딕트로 받게 하고 싶으면 프리딕트 쓰실 때 리스판스 요 타입 그 아규먼트를 집어 넣으시는 게 필요하고요. 잘 기억이 안 나면 언제나 하드 코딩으로 계산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무적으로 봤을 때 내가 예측값과 실제값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범주형 벡터를 예측값의 범주형 벡터, 실제값의 범주형 벡터를 가지고 오셔서 테이블을 쓰시거나 아니면 그냥 그 아래서의 하드코딩 이용하시면은 오분유율을 쉽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거는 여기서 마치고 달갑지 않으시겠지만 챕터 5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네, 인물 로직 테스트는 뭐 따로 들어와야 되나요? 아니요, 따로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냥 제가 커스텀하게 정의를 한 겁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었어요. 예, 누가 만들 법한데 인버스 로짓은 없어요. 로짓은 로짓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짓도 쓰시고 싶으시면 그때그때마다 하드코딩으로 정의하시면 되는데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로짓 쓰실 때 로그 t 나누기 1 빼기 t를 항상 쓰시는 것도 아마 귀찮을 거예요. 뭐가 귀찮냐면은 같은 아규먼트를 두 번 넣으시는 게 귀찮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로짓이랑 인버 로짓 필요하면 하드코딩으로 정의하고 넘어갑니다. 자, 제가 화면 전환하는 동안 뭐 이렇게 편하게 질문 주셔도 괜찮습니다. 화면 전환을 위해서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오케이. 어이, 줌이 잠깐만 어떻게 돼 있어? 공유 중시 돼 있지? 음, 음. 자, 보이시나요?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핵이랑 분류 문제 모두에 대해서 적어도 두 개의 방법 정도는 알게 됐어요. 적어도 두 개라는 거 뭡니까? 핵이나 분류 모두? 핵이나 분류 모두 자, 모수적 방법과 비모수적 방법의 어, 대표 격으로서 선형 회귀 아니면 선형 로지스틱 회귀를 먼저 알아봤고요. 그다음에 비모수 회귀와 비모수 분류의 대표격으로서 K 최근접 이웃 기반의 회귀와 분류 모두 알아봤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얘기할 수 있게 됐어요. 어떤 모양이 좋은가? 좋은 모형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감적으로 좀 다룬 게 있습니다. Y가 연속형이면은 예측값과 실제값의 제곱 오차를 평균 내가지고 MSE 오류를 잰 다음에 MSE 오류가 좀 낮으면은 뭐 좋은 핏이다. 이런 얘기를 좀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기억나요? 오케이. 괜찮아요. 그다음에 Y가 만약에 범주형이면은 내가 그 범주형 Y의 실제값과 범주형 Y의 예측값이 있다고 하면은 두 개가 얼마나 다른지를 비교해서 다 그 다름의 정도가 오분율로 정의가 되고 그 오분율을 낮추는 방법이 뭔가 좋은 방법 같기는 해요. 음, 어, 이거를 이야기할 때
질문은 이게 되어야 한다. 어떤 면이 좋은가? 자, 측정 지표에 대한 이야기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지표가 있으면은 꼭 그 지표가 있다고 해서 다 측정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지표를 자료로부터 보통은 계산이라고는 써 있지만 사실은 우리는 그 지표를 추정할 뿐이거든요. 그 지표를 추정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미 좀 한 게 있어요. 네. 우리가 뭐 했었죠? 회계 문제에서 우리가 서메이션 xi, yi를 1번부터 n번까지를 가지고 그리고 소리 훈련 자료를 이용해서 뭔가 y 햇을 뭔가 계산을 했었죠. 자, 그러는데 우리가 회귀 모형에서 오류 계산하는 방법이 뭐였냐면은 다음에 분류명에서 오류를 계산하는 방법이 뭐 있었죠? 자, 훈련 자료를 가지고 y 햇을 뭔가 계산을 했어. 그러면 회귀 모형 오류를 계산할 때는 실제 값에서 예측값을 빼고 제곱을 한 다음에 뭔가 평균을 내거나 아니면 더했던 것 같아. 그다음에 분류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어요? 각 실제 값의 카테고리랑 예측값의 카테고리랑 같은지 다른지를 모아줬던 것 같아.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가 좀 아직 교통 정리하지 않은 개념이 좀 남아있죠? 이 예측값과 실제값의 차이. 어떤 데이터셋에서 쟀었죠? 뭔가 테스트셋에서 재는 게 뭔가 뭐라 그래야 돼? 정석 같죠? 그렇죠? 근데 가끔은 훈련 자료에서 재기도 하죠? 그렇죠? 뭔가 우리의 지금 혼재되어 있는 게 뭐냐면은 자, 하나 더 쓰겠습니다. xi, yi i는 n 플러스 1부터 n 플러스 n까지 있다고 해요. 자, 그러면 얘는 훈련에 사용되지 않은 자료로 갔습니다. 훈련에 사용되지 않은 자료가 있어요. 그러면은 자, 오류를 계산할 때 첫 번째 i는 1부터 n까지 계산한 다음에 n분의 1을 하는 방법이 두 번째 훈련에 사용되지 않은 n 플러스 1번부터 n 플러스 n번까지 계산한 다음에 n분의 1로 평균을 내는 방법이 있죠. 자, 오류지표는 얘인데 오류지표를 훈련에 사용된 자료로 계산할 때가 있고 훈련에 사용되지 않은 자료로 계산할 때가 있어요. 이번 단어의 목표는 왜 훈련에 사용되지 않은 자료로 평가를 해야 되는지 그 과학적인 이유를 우리가 좀 따져보는 겁니다. 근데 우선 오늘은 수업이 10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용어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만약에 오류를 훈련에 사용된 자료, 즉 훈련 자료로 계산했다. 그러면 우리는 얘를 이제 명령해서 트레이닝 MSE 또는 트레이닝 오분율 더 정확하게 알겠습니다. 그냥 훈련자로 MSE, 훈련자로 오분율 이런 식으로 좀 직관적으로 이름을 붙일게요.
그다음에 만약에 훈련에 사용되지 않은 테스트 셋으로 내가 뭐 MSE나 오분위를 재면은 아, 테스트 자료 MSE, 그다음에 테스트 자료 오분율 이런 식으로 이름을 좀 붙이겠습니다. 네, 그 유명한 시에서도 그러잖아요. 이름을 붙여야만 꽃이 된다고. 그 되게 그 언어가 사고를 지배한다고 하는 말을 되게 직관적으로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이름을 붙여야만 그다음부터 이야기를 좀 하기가 편해지더라고요. 구성은 저는 일단 그냥 단원 구성의 측면에서 제가 2.2에 있는 내용을 먼저 앞으로 가져왔는데 음, 5.1을 먼저 얘기를 하고 5.1, 5.1을 조금 이야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2.1을 보겠습니다. 2.1은 제 생각에 조금 더 복잡한 개념이 들어가 있거든요. 어, 방금 이야기를 말로 정리해서 이렇게 쓰겠습니다. 강의 노트 17쪽입니다. 방금 이야기한 거 테스트 세트 오류는 훈련 자료에 이게 중요합니다. 인덱스가 다르다는 건 사실 그냥 관념, 뭐 그냥 이그젠플로 말을 한 거고 확률적으로 독립인 자료로 독립이라고 믿어지는 자료로 잰 오류를 테스트 세트 오류라고 불러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거는 다른 말로 많이 부르는 게 아웃 오브 샘플 에러입니다. 샘플은 우리가 보통 표본이라고 부르는 그 녀석을 우리는 한국어로 야 우리가 한국어로 표본이라고 부르는 게 영어로는 보통 샘플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웃 오브 샘플이라는 거는 내가 베타를 추정할 때 사용되지 않았다는 의미에서 아웃 오브 샘플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다음에 어,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 말은 잊었으면 좋겠어요. 잠깐만. 개발 오류도 잊었으면 좋겠고요. 테스트 오류와 일반어 오류도 잊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지금 왜 지우냐면요. 테스트셋 오류라는 거는 우리가 진짜로 데이터 셋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그 데이터 셋을 이용해서 계산한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금 지운 개발 오류, 일반어 오류, 테스트 오류 모두 모집단의 존재를 가정할 때 정의가 되는 용어거든요. 다음에 다시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오른쪽에서 보고 계신 훈련에 사용된 자료 세트로 평가한 오류는 우리가 트레이닝 셋 에러라고 부를 거고요. 혹은 그 베타 추정에 사용된 샘플로 계산했다고 해서 인샘플 에러라고 부를 겁니다. 그다음에 음, 자, 그다음에 음, 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가장 매끄럽게 이야기할까를 좀 고민하고 있는데요. 음, 자, 그럼 제가 지금 지운 용어 있죠? 테스트 오류.
어, 테스트 오류의 정의는 그럼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그 테스트 오류의 정의는 보신 적이 있는데, 음, 음, 이거 다음 시간에 반복하겠지만 미리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만약 MSE라면 테스트 오류는 자, 뉴 샘플 X0랑 Y0에 대해서 우리가 모집단 알 때 정의되는 뭐라고 했죠? 테스트 오류라는 거는 어떤 학습기 F 테스트 오류라는 거는 우리가 보고 있는 요 녀석입니다. 자, X0, Y0는 새로운 샘플에 대해서 Y0랑 fx랑 비교했을 때 그 오류를 지금 제곱으로 근사하죠. 요 녀석의 지금 기백값이 지금 테스트 오류 뭐라고 해야 돼? MSV 기준의 테스트 오류입니다. 그러면은 그다음에 테스트 MSE 그다음에 해보자. 테스트 클래시피케이션 에러는 그럼 뭐겠습니까? 내가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샘플 X0, Y0, 새로운 샘플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어떤 분류함수 C의 테스트 에러를 재고 싶다는 것은 Y0가 CX0랑 같지 않을 확률을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뭐 알게 모르게 요 두 개는 우리가 많이 봤었죠. 근데 우리가 뭐 이론상으로 얘네들을 정의하는 건 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얘네들을 우리가 이미 모집단을 상정하고 이 모집단의 확률 분포를 상정하고 이런 확률 이런 모수를 정리하는 건 어떤 우리가 현실에서 지도학습을 쓰는 어떤 상황을 근사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가 진짜로 트렌드 모델을 만들었어. 그럼 이제 이 모델을 서비스할 때는 내가 본 적도 없는 누군가가 새로 들어오는 거죠. 지금 내가 만드는 과정 말고 본 적도 없는 누군가가 들어왔을 때 잘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모형을 새로 만들었을 때 우리가 진짜로 모형을 잘 평가하는 거는 어떻게 평가하는 게 잘 평가하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을 때 새로운 사람에 대해서 우리의 F나 우리의 C가 잘 할지를 잘 아는 게 중요해요. 자, 다음에 이제 이 말만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테스트 MS인 테스트 셋으로 저걸 계산하시면은 테스트 셋의 사이즈를 무한대로 하시면은 대수의 법칙에 의해서 테스트 오류가 테스트 오류를 수렴하고요. 그다음에 트레이닝 셋으로 뭔가 오류를 주시면은 여기로 수렴할지 몰라요. 그 뭐라 그래야 돼? 얘네들을 일종의 얘는 지금 확률 변수로 정의됐고 이 숫자 자체는 어떤 스칼라이잖아요. 이 스칼라 자체를 모수라고 본다면은 테스트 셋으로 뭔가를 계산하면은 얘네들의 좋은 추정량이 될 수 있어요. 컨시스턴트 추정량이 된다는 걸 얘기하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트레이닝 셋으로 같은 걸 만드시면은 얘는 우리가 추정하고 싶은 모습에 대한 어떤 좋은 추정량이 아니에요. 수렴을 보장할 수가 없어요. 다음 시간에 계속 2주 뒤에 계속 이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자, 질문 있으시면 남아서 하시면 되고요.